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무료 카톡방을 다시 지금 일단 오픈을 한 상태인데,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을 현재는 일단 감수하고 일단 다시 어,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영상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시면 이쪽에 무료 채팅방 참여 신청이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가 비밀번호를 드리게 될 거고, 비밀번호를 받으신 이후에 이 공지사항 제일 위쪽에 보시면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여기 노란색의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반등이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강한 반등은 아닐 것이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반등이 아니겠나.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어제 나온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말씀드린 정도의 반등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장 초반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 꽂으면서 이 ISM 이 PMI 수치가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밑으로 쭉 밀리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일단 완전히 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가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일단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따라서 아래꼬리 길게 달고 몸통을 만든 양봉, 일단 요 저점은 훼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 그렇다면 그 이후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이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FOMC는 끝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FOMC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50bp 인상의 QT, 이 QT가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 정도부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QT의 강도는 뭐 이전보다는 강해졌습니다만 이 역시 시장에서 이미 소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립 서비스를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CPI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한동안 계속 드렸던 부분이 5월 달은 이렇게 지나갈 것인데 이제 6월 달이 문제지 않겠느냐. 6월이 지금 현재 최근 이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5, 6, 7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얘는 일단은 빅 스텝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일단 보여지는 상태고, 그렇다면 6월 달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펼치거나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잖아요.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인플레이션.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경기도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수요를 조금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경제 침체를 약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돼라는 얘기들까지도 지금 나온 상태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조금
피크아웃 조짐을 보인다든지 꺾일 조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 조금 잡힐 수 있겠네라는 시그널들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이언트 스텝을 펴가면서 무리하게 시장에 충격을 줘가면서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펼칠 이유는 없을 걸로 봅니다. QT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 ISM 제조업 지수에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물가 지수도 떨어졌단 말이죠. 세부적인 내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투심 위축돼 있는 상태고 공급망 불안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고 이로 인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태고 이것 때문에 일단 이게 이제 어제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놓고 따지면 기준 라인인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PMI가 기본 기준 지수인 50포인트는 일단 위에 있습니다. 50포인트 위에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PC 근원 물가 지수가 약간의 피크아웃의 기대감을 좀 갖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ISM 제조업 PMI에서도 일단 물가지수가 약간 둔화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은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였단 말이죠. 나타났단 말이죠. 이제 그 기미가 살짝 조짐, 기미 이런 것들이 좀 보였다는 얘기죠. 주근깨는 아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장 막판에 저가 반발 매수까지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것까지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장 마감을 앞두고 장 막판에 끄집어 올리면서 저가 대비 한 1시간여 만에 한 2.5% 이상 상승을 시키는 상당한 이제 장중 변동성으로 보면 별로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제 진행됐던 상황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중 이 하락의 역할을 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국채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018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3%를 장중 상회를 했습니다. 마감 자체도 2.99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2.97이죠. 2.97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3% 상회는 일단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이게 고점 부근에 왔구나라는 지금 올해 연준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10년물 지금 3%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실질 금리 차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했던 부분도 지금 거의 이제 보합세까지 올라왔잖아요. 명목금리하고의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 등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국채금리도 뭐 조금 더 3%에 대한 도전 뭐 올라가는 부분 시간 문제일 걸로 보여지면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있겠습니다만 그 위로 더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최악의 상황 근처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제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미중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관세 인하 관련된 이제 가능성 얘기들이 좀 나온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물론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변수가 계속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오늘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만약 러시아가 핵이나 생화학 무기들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레드라인이다.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일단 내비쳤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변수 상태로. 그러나 그 정도의, 그건 이제 완전히,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글쎄 여기, 그것까지 감내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타격이 큰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매우 낮을 것이다. 일단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오늘 종가에서 이 전일 시가 요 사이 또는 오늘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놓고 따지면 한 12,400포인트 전후부터 오늘 고가 살짝 위로 올라오는 한 12,600, 700 정도까지 그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요 안에서 놀아줄 정도의 상황일 걸로 보여지고, 그 안에서 놀아주면 전혀 문제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두 번의 충격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되돌림 만들어버리게 되면 다시 FOMC에서 강경 발언들, 파월의 강경 발언 나올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올리는 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옆으로 기면서 속된 표현으로 비벼야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아침에 강보합권 정도 출발 말씀을 드렸고,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눌림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물가지수 때문이 아닌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작용하면서 한 차례 눌림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후 반등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70포인트 도전은 한번 있었습니다만 일단 한번 맞고 살짝 밀린 상태고요. 오늘 2700포인트 도전은 아마 계속 장중 나오지 않을까. 뭐 돌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계속 돌파 시도만 나올 수 있는 정도만 나와도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 초반 외국인들 선연물 모두 매도 우위였습니다만, 매도 우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선물 쪽 매도는 조금 나왔는데 현물 쪽 매도가 정말 약했어요. 약해서 이거 뭐 장중 변화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코스피는 일단 매수 전환으로 돌려냈고요. 코스닥도 조금씩 지금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조금 제한적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조금 매수로 좀 전환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일부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일단 아직까지는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선물 매도가 지금 일정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시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장 초반에 좋지 않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중립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위로 딱 올라오면서 다시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 현재는 중립 약간 이하 정도의 수급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얘기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등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2700포인트를 바로 지금 현재 수급 상태라고 한다면 2700포인트를 바로 넘기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침에 오늘 뉴스가 있었고,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 어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주들 일부 종목들이 좀 좋았는데 아마 오늘은 좀 순환이 되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어제 장 마감에 또 드렸잖아요. 오늘 일단은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따른 원자력 관련 섹터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 오랜만에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간밤에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느 정도 좋았습니다만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조금씩 힘을 좀 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지수를 이 정도로라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재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수산, 사료, 비료, 농업 섹터들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리오프닝 섹터들 조금 약세, 자동차 관련 섹터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삼성 SDI 정도 눈에 들어오는 정도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상위 쪽에서 보면 KBI 메탈, LNF, TCK, 카카오 게임즈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TSE,
아프리카 TV, 심텍,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안랩,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우리 시장 보면 2700포인트 요거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온 상태에서 한 차례 눌림 살짝 지금 나와 있는데 눌림 폭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한번 도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오늘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지 테스트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위에서 위쪽 라인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가서 가장 좋은 건 2730 위까지 올라서서 여기서 놀아주는 겁니다. 더 안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놀아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 하다못해 2670 위에서는 놀아주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이제 조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여차하면 또 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2700포인트 정도 위에서라도 놀아주면 그나마 하나 밑에 하나 받칠 수 있는 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게 저점일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요게 저점인 걸로 보여지고요. FOMC 때까지 더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별로 역시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 오늘 마찬가지고 내일 마찬가지고 오르더라도 뭐 이 강보합 정도 수준, 내리더라도 약보합 정도 수준 이러면서 요 안에서 그냥 놀아주는 정도의 흐름 나오는 게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상태고 270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면 제일 그나마 좀 무난한 상황일 것 같고 아마도 FOMC 이후에는 위로 살짝 조금 올라오는 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에 CPI 눈치를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CPI만 피크아웃 어떤 조짐만 좀 보여줘도 시장은 한층 안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의 또 하나의 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밀어 올리고 있는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봉쇄잖아요. 근데 일단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 회복이 되고 있는 봉쇄 해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공장들 단계적으로 지금 오픈되고 있는 재가동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조금 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CPI는 후행적 지표이긴 합니다만 향후 우리가 이제 앞을 생각을 했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 5월달 이 PMI를 CPI라든지 그 외에 뭐 PMI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이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완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CPI 때까지 완전히 이렇게 돌려내는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FOMC 다음 CPI까지만 무난하게 넘겨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한번 위로 이렇게 올라서 요거 위로 올라서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아마 숨을 좀 쉴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